스터디 카페 어디임? 공부 맛집 르하임 르하임 스터디 장소 어디임? 합격 명당 르하임 르하임 집중이 잘 되는 스터디 카페 르하임 르하임.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도쿄올림픽이 개막하자마자 우리 선수들 바쁘게 메달 사냥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궁 종목에서 금메달이 2개나 나왔죠. 혼성전과 여자 단체전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도 함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성전을 치렀던 신예, 안산 선수와 김재덕 선수가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요. 두 선수가 혼성전 출전권을 따낼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양궁협회가 원칙주의를 고수한 덕이 컸다고 합니다. 출전 선수들 중에 혼성전에 누구를 내보낼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협회는 나이와 경력, 그 외 내부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혼성전 당일 최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천재 막내 2명이 출전을 했고 또 멋진 경기 보여주면서 첫 번째 금메달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의 박수 소리가 도쿄까지 전해졌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선수들 남은 경기도 멋지게 임해주시고 멀리서나마 온 힘을 다해서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기분 좋게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7.5도, 부산 25.4도, 대구 23.7도, 대전 25.1도, 광주 25.9도, 강릉 24도, 제주는 27.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고요.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밤까지 비가 계속 내리겠고 바람도 불겠습니다. 오늘 첫 곡 마야입니다. 나를 외치다. 도쿄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구슬땀 흘리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보내는 노래였네요. 마야의 나를 외치다 7월 26일 월요일에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주말 동안 우리나라 선수들 경기 챙겨보느라고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양궁에서는 금메달을 2개나 획득했고 태권도에서는 장준 선수가 동메달을, 또 펜싱에서는 김정원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죠. 그리고 어제 축구도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에 4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간추린 뉴스에서 축구 소식은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적은 종합 4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응원 소리 들리시죠? 자, 7월 26일 월요일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기다립니다. 문자 소개된 분들께 문화상품권 준비해뒀고요. 신청곡도 받고 있죠.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의 뉴스와 함께하세요. (7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일정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55세에서 59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접종 대상자는 주로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되지만 수도권 지역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유인의 뉴스에서 전해드릴게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교도소에 재수감됩니다. 김 전 지사는 오후 1시쯤 창원 교도소에 도착해 신원 확인을 거쳐 바로 입감될 예정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시해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왕이 외교부장을 잇따라 회담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신장과 타이완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입장이 다른 분야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받습니다. 공모가는 3만 9천 원이고요. 청약은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 증권에서 받는데요.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일정 전해드렸습니다. 박혜경의 레몬트리 보내드렸습니다.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6시 27분 5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볼까요? 6873님이 문자 주셨어요. 양궁은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보다도 더 어려운 과정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 훈련했던 모습 그대로 남은 경기에서도 파이팅 응원합니다 해주셨는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비교 불가 세계 최강 팀이다 보니까 이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보다 힘들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극마크 달고 나서도 외국 선수들하고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 기록들과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양궁 세계 최강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문화상품권 6873님께 보내드리고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1인당 25만 원을 받는 국민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 88%를 확정합니다. 세전 월소득 기준으로 2인 가구는 556만 원,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맞벌이의 경우에는 월소득이 있는 2인 가구는 717만 원, 3인 가구는 878만 원, 4인 가구는 1,036만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공시가격이 15억 원 이상인 주택을 소유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인일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과 루마니아와의 도쿄올림픽 조별리그 B조 2차전이 열렸는데요. 상대의 자책골에 이어 후반전에 엄원상 선수가 추가골을 넣고 이강인 선수가 2골을 더해서 4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B조 4개국은 모두 1승 1패로 승점 3점을 유지하고 우리나라는 4골을 넣은 덕분에 골득실에서 앞서 조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올림픽 축구팀은 이번 주 수요일 온두라스와 8강전을 벌이게 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이에 대해서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차 접종까지 마친 완전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기지 못한 곳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무려 30개 주에 달하고 있는데요. 미국 보건당국자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가벼운 증상이거나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히말라야 브로드피크에서 실종된 김홍빈 대장을 찾으려 헬기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김 대장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김 대장을 가장 먼저 구하러 나선 러시아의 산악인 비탈리 라조씨가 최소 15명의 산악인들이 김 대장의 위급한 상황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라조씨는 구조를 외면한 일부 산악인들에게 최소한 사고 상황을 무전기로 알렸어야 한다며 도덕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6시 33분 3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2579님의 문자 볼까요? 어젯밤에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의 축구 경기 정말 짜릿했습니다. 폭염에도 우리 선수들 정말 고생하더라고요. 수요일에 온두라스와의 경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4대0 대승. 정말 우리 국민들 기쁘고 힘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 고맙고요. 수요일도 저희가 응원 많이 보내드릴게요. 탁구에서도 41세 차이가 나는 선수가 맞붙은 기록을 남겼는데 올림픽 소식은 또 이유 있는 뉴스에서도 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감사드려요. 하루의 시작은 아침엔 뉴스.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시사평론가 최영일과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가 돌아왔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언제나처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도쿄올림픽에서 세계 최강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팀 어김없이 금메달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양궁이 말이죠. 이게 4년마다 올림픽을 보면 네. 걱정 없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볼 때마다 손에 땀을 쥐게 되죠. 맞습니다. 이길 걸 알면서도 네. 정말 하나하나 8점에 들어가면 얼마나 또 덜컹하는지. 맞습니다. 자, 한국 여자 양궁 올림픽 단체전 9연패입니다. 9연패. 네. 이게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있는 올림픽이니까 30년이 넘는 역사죠. 네. 다음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재패하게 되면 10연패의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이 맞습니다. 우승 행진이 계속 시작됐다고요.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제 대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김이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단 이제 도쿄올림픽 두 번째 금메달이었습니다. 첫 번째 토요일에 양궁 혼성전이 있었죠. 이미 김재덕, 안산 첫 금을 안겨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이 여자 단체전 강채영, 장민희, 안산 선수. 자, 러시아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을 한 거죠. 네. 자, 마지막 화살 막내 안산이 10점 딱 박아넣을 때 그 쾌감. 10점에 들어갈 때 그 느낌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강채영이 안정적으로 9점, 장민희는 또 9점. 자, 전무후무 올림픽 9연패를 달성했고요. 안산 선수는 벌써 2관왕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개인전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치르겠다. 이런 소감도 밝혔는데 이름이 화제예요. 안산. 네. 김재덕 안산 이렇게 나와서 어느 분이 여성이고 어느 분이 남성인지 그랬는데 맞아요. 안산 선수였고요. 이 재밌는 게 언니는 솔이고요. 안솔. 네. 동생은 안결. 그래서 이게 소나무산의 바람결. 이런 세 명의 자녀의 이름 뜻을 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안산역에서 안산역장님이 안산 선수 축하한다. 이렇게 네. 문구를 붙이기도 했고요. 이름으로 또 화제가 돼서 이 자매 또 형제들 이름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양궁 남자 단체전이 열리고요. 또 여자 양궁 개인전은 오는 금요일, 남자 양궁 개인전은 토요일. 아마 금사냥 계속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남자 선수들은 김재덕, 오진혁, 김우진 이렇게 출전을 해서 믿고 보는 양궁 금이 앞으로 몇 개 더 나올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양궁 같은 경우에는 훈련하는 환경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연습을 해왔다고 해요. 한국 양궁은 왜 강한가? 전 세계의 연구거리예요. 네. 전 세계에도 다 양궁 팀들이 있는데 이겨보질 못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비법이 뭐냐 대체? 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때문에 양궁의 경기 룰이 계속 바뀌죠. 맞아요. 네, 한국이 좀 안 이기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세트제로 바꿨죠. 그래서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부터 이제 세트제로 바뀌었고 그 전에는 점수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네. 우리의 비결은요, 아주 현미경처럼 정밀하고 철저한 준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력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잘 보시면 양궁은 멘탈인데 네. 우리가 하나 실수하고 상대가 10점, 9점 넣으면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신력 훈련까지도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대회를 앞두고 이 바닷가 경기장과 아주 환경이 비슷한 곳에서 전남 신안 자원도에서 전지훈련을 했고요. 네. 또 유메노시마 양궁장을 선수촌에 그대로 재현해서 훈련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 바람의 정도도 신경을 쓰고 실전처럼 1번기를 걸어놓고 네. 안내방송도 실전과 같이 틀어놓고 그러니까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익숙한 분위기를 선수들이 느끼게 네. 이 무대 연출까지도
똑같이 신경을 쓰는 양궁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올림픽 88 서울올림픽 이후에 한 번도 금을 놓치지 않았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비결은 역시 이렇게 상상 초월하는 노력으로 얻은 네. 실력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유도의 안바울 선수는 또 동메달을 획득했고요. 네, 자, 금메달만이 아니고요. 이 한국 유도의 자존심 안바울 선수. 사실은 2016년 리우 경기 때는 리우 올림픽 때는 은메달리스트예요. 네. 어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66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계 1위와 3, 4위전을 하게 된 거예요. 마누엘 롬바르도 이탈리아 선수를 뭐 경기 시작하자 이제 2분 18초 만에 업어치기 한 판 아주 시원하게 이겼는데요. 네. 값진 메달을 걸었는데 안바울 선수가 경기 끝난 후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금메달 후보였거든요. 본인이 또 이제 4년 동안 노력한, 사실 5년 동안 노력한 이 결과에 대해서 눈물이 쏟아진 것 같고요. 네. 좀 아쉬웠지만 값진 결과 얻었고요. 자, 이 태권도에서는 장준 선수가 남자 58kg급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한국 태권도의 간판 이대훈 선수인데 금메달에 실패했습니다. 68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해서 네. 메달은 따지 못했는데 자, 선수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 은퇴 선언이 바로 나왔고요. 좋은 선수를 육성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싶다. 네. 트레이닝 쪽의 지식을 쌓을 것이다. 이렇게 또 앞으로의 전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영에서는 황선우 선수가 예선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는데 한국 신기록을 네. 세웠더라고요. 드디어 11년 만에 박태환을 넘어섰다. 네. 한국 신기록이 깨진 게 11년 만이에요. 박태환 선수의 이제 보유 기록인데 이 1분 44초 80 종전의 한국 기록입니다. 자유형 200m 종목이고요. 근데 1분 44초 62 11년 만에 0.18초를 앞당기는 또 쾌거를 이뤘고요. 네. 이 기록을 남기면서 준결승에 지금 1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남자 자유형 준결승 오늘 또 열린다고 하니까 아마 황선우 선수에 대해서 급 관심이 있을 텐데 네. 수영 쪽에서는 이미 세계 랭킹 5위에 올라 있고 저는 이렇게 뭐 금융기업 광고에 나오길래 네. 누구지? 그랬는데 아. 차세대 박태환으로 이미 이제 주목받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 신기록까지 세우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남자 자유형 200m 준결승은 오늘 오전 10시 37분에 열린다고 합니다. 37분에 열리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탁구 대표팀의 최연소 선수 신유빈 선수가 역대 최고령 선수와 맞붙었는데 결과가 네. 또 좋았어요. 이게 어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느낌이 네. 마치 좀 이게 손녀와 할머니가 경기하는 네. 느낌이어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보기 신유빈 좋았습니다. 선수 이렇게 마주서서 좀 미안해서 스파이크를 넣을 수 있을까? 워낙 어르신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상대가 실력이 좋았어요. 니시 아리안 선수 룩셈부르크입니다. 63년생 저보다 누님이시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이게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가대표였는데요. 1991년에 룩셈부르크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을 바꾸고 계속 출전했는데 원래 룩셈부르크는 대표팀 코치로 하려고 하다가 네. 이제 사실은 실력이 너무 좋아서 코치가 아니고 그냥 현역 선수로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출전을 하는데 계속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시드니 대회부터 도쿄 대회까지 5번째 출전하는 베테랑. 네. 자, 메달을 딴 적은 없지만 사실은 올림픽에서는 또 전설적인 그런 니시아 리안 선수입니다. 이름. 네네. 니시아 리안 이름이 좀 어렵죠. 그런데 결국 신유빈 선수가 고전을 좀 했어요.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다가 결국은 이제 이 마지막 기량을 뽐내면서 대선배를 따돌리고 3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후반으로 갈수록 이 니시아 리안 선수는 좀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의지만큼은 정말 멋진 선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올림픽에서도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좌우명이 뭐냐 하면 네. 오늘의 나는 내일보다 젊다. 아. 오늘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신으로 지금까지 올림픽에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신유빈 선수 오늘 홍콩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펜싱에서는 김정환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고 박상영, 전희숙 두 선수는 8강에서 일단 탈락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로 전체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소식으로 가야 될 텐데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내일부터 3단계로 일괄 적용하기로 네. 했네요.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어제 결국 발표가 났습니다.
풍선 효과 때문에 비수도권이 지금 확진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뭐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8%를 넘어섰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수도권도 어떻게든 통제하지 않으면 풍선 효과가 계속될 것 같다. 지자체 간에 이제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앙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내일부터 약간의 시간을 뒀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사실상 2주 동안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3단계가 됩니다. 네.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는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정까지 영업들을 했어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이 되고요. 종교 행사는 수용 인원의 20%만 이 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고 네. 결혼식, 장례식,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이 49명까지 50명 미만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약간의 이제 시간 텀을 두고 준비할 시간 내일부터 화요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다음 달 8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자, 그런데 또 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금 확진 상황이 이제 좋지 않은 곳은 3단계 이상, 네. 4단계로 격상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강원도 양양은 어제부터 또 대전은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비수도권의 휴양지는 추가로 또 방역 조치가 내려지죠. 네, 휴양지는 지금 한창 휴가철이죠. 7말 8초 딱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숙박시설, 파티나 행사를 주관할 수 없다. 자, 숙박은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4인 가족까지만 받는 거고요. 공원과 해수욕장에서는 야간 음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야간 개장 자체를 안 하는 해수욕장도 늘고 있고요. 자, 다음 달 1일까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였어요. 네. 아시겠지만 수도권 4단계는 현재 이 저녁 18시 이후에는 2명만 가능하다. 그 이전에 4명까지 가능하다. 네. 모임 인원이 이런데 비수도권도 지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두기 3단계 기간에 맞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비수도권도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단 직계 가족과 백신 접종 완료자 예외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비수도권에서는 비수도권만, 네. 유지가 되지만 수도권은 수도권은 아니죠. 예외 없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들을 좀 이제 인지하셔서 혹시 휴가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방역 수칙을 비수도권 3단계, 수도권 4단계 지키는 선에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 1,487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주말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이게 올림픽하고 다르죠. 역대 최대치. 이건 걱정되는 이제 기록들인데 네. 지금 오늘 아마 1,000명대가 나올 거거든요. 뭐 오늘도 예외 없이 1,000명대가 나올 텐데 그러면 20일 연속 4자리수 1,000명대가 이어가는데 네. 사실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숫자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1,487명이 토요일 기준으로는 주말 신규 확진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네. 4차 유행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집단 감염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서대문구의 실내체육시설 시설 종사자 1명이 확진됐는데 수강생 포함해서 누적 12명 감염됐고요. 네. 앞으로 더 나올지 모르죠. 서울 동작구의 중학교 운동부 관련 집단 감염도 벌써 16명. 부산 동구 온천 목욕탕에서는요. 한성 해수월드라는 곳에서는 누적 40명이 나왔고 또 동래구의 녹천탕이라는 곳에서는 88명이 누적입니다. 네. 그 목욕탕에서 부산 쪽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목욕탕 감염자 60명 중 3분의 1은 1차 접종을 한 분들이고 네.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이 7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그럼 돌파 감염이다 이렇게 그러네요. 봐야 되겠죠. 접종해도 절대 안심하지 말라. 또 강원 홍천 소재 리조트 휴양지입니다. 2군데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는데 각각 20명, 18명 확진이 나와서 예. 전국적으로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강원도 리조트 같은 경우는 주말마다 많이들 놀러 가시는데 그렇죠.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좀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50대 일반인들의 백신 접종이 또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7월 26일 예정대로 시작이 됩니다. 55세에서 59세 사이의 일반인. 오늘부터 3주간 8월까지 쭉 접종이 이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연령대 50에서 54세 사이
그 다음 달 16일부터 예정이 돼 있어요. 네. 지금 50대 전체 접종 일정은 다음 달 8월 28일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데 737만 명입니다. 예. 50세에서 59세까지를 보면 지금 그중에 84%인 617만 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다고 하니까 네. 다음 달 후반 정도 되면 이제 50대까지는 거의 접종 완료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음 달 시작되는 이제 만 19세에서 49세까지 네. 일반인들의 이제 접종이 또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접종까지 마무리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84%가 예약을 하셨으니까 또 이 접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신 종류도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또 네. 1, 2차 접종 간격도 좀 조정이 됐다고 해요. 네, 애초에 계획보다 좀 조정된 대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청을 했는데 모더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 지역 접종자는 화이자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8월 후반으로 예약을 잡아서 8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원래 신청한 대로 모더나를 맞게 될지 혹은 화이자로 대체해서 맞게 될지. 사실은 둘 다 mRNA 백신이고 뭐 간격이나 효과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오늘부터 31일까지는 주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지만 수도권 지역 접종자는 화이자 백신으로 바뀌어서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통보를 받아봐야 확실해져요. 지금 추진단은 모더나 백신만 공급하기로 했던 수도권 위탁 의료기관 251곳에 예외적으로 이제 화이자도 허용을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유가 있는 것이 지금 모더나와 화이자가 이 1, 2차 접종 주기 간격이 조금 다릅니다. 네. 모더나는 3주, 화이자는 4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두 개 그 mRNA 백신이라는 건 같은데 맞다 네. 보니까 여차하면 혼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초기에도 좀 약간 문제 있는 혼동 이제 접종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렵지 않게 간격을 동일하게 한다. 사실은 6주 이내에서 맞으면 큰 차이가 없다. 네. 이렇게 방역 당국은 보고 있고요. 모더나나 화이자나 모두 다 4주 간격으로 통일을 한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모더나가 지금 물량 부족인 거 아니냐, 수급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방역 당국은 수급 문제 아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 방지 차원이다. 네. 50에서 54세 다음 달부터 접종 시작되는데 모더나 화이자가 주력 백신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도입 일정에 이제 조금씩 변동성은 있어요. 그래서 주 단위로 대상자별 백신 종류를 확정해서 통보한다고 하니까 네. 모더나일 수도 있고 화이자일 수도 있는데 다 좋은 백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접종을 빨리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갈게요. 여권 대선 후보들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백제 역사 얘기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 호남이 주체가 돼서 통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긴다면 그것은 역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즉각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호남 출신이 약점이라는 거냐. 이게 지역 비하 발언 아니냐. 호남 출신 후보의 확장성을 문제 삼는 중대 실언이다. 강한 지금 공세가 나왔는데 네. 이게 이재명 후보는요. 악의적 왜곡이다. 이게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높던 1위를 달리고 있던 시절에 당선이 되면 역사다. 진심으로 잘 돼서 이기시면 좋겠다. 덕담을 왜 악담으로 받아들이느냐. 양쪽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왜곡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양쪽에 또 긴장이 팽팽한데요. 다른 후보들도 거들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이재명 지사를 비난. 전북 출신이죠. 네. 당을 욕보인 후보는 경선에서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김두관 후보는요. 이재명 지사를 거들어서 아니 떡 준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격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이 발언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이낙연 후보는 전남 출신이기 때문에 네. 호남 출신 예, 후보고요. 호남 출신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 캠프라는 이름으로 대선 캠프를 재정비를 했는데 국민의힘 인사들 이름이 많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가 아는 분들도 많아요. 상근 정무특보 이학재 전 의원, 정무보좌역의 함경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경기 광주갑이고요. 대외협력특보의 김경진 전 의원, 청년특보에는 장해찬 평론가, 상황실 총괄부실장 신지호 전 의원, 기획실장 박민식 전 의원, 대변인 이두화 전 의원, 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보면은 국민의힘 인사가 지금 다 들어가서 어제 이준석 대표와 만났는데 네. 입당을 곧 하느냐 뭔가 이제 좀 서로 접근을 위한 모색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뉴스 류수민이었습니다. 내일 뵐게요.